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망원, 모아타운, 공덕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 훈풍이라 그러는데 이게 재개발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네. 무슨 얘기예요? 이 모아타운은 뭐고 신통기획은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요. 네네. 이걸 또 길게 설명하고 뭐 하게 되면 아 이거 그냥 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해서 돈 돼요 지금? 아니면 이거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실거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네. 재개발 서울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재개발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관심을 갖는데 네네. 재개발 같은 경우 이제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민간 재개발인데 네. 거기에 정부가 약간 힘을 실어준 거예요.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그 소규모 주택 재개발이라고 해서 소규모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원래 크게 묶어가지고 재개발하잖아요. 그게 너무 속도가 늦으니까 네. 그래 그럼 좀 작게 해가지고 모아서 몇 개 모아가지고 제대로 네. 좀 한번 만들어봐. 소규모 네네. 주택, 소규모 재개발해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예요. 네네.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 집을 사기 위해서 한다. 예,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네. 서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신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재개발의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이게 나중에 돈 되겠구나라고 들어가는 거죠. 아 이게 나중에 실거주도 해결할 가능성도 있으면서 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네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 문제잖아요. 시간. 네, 네네. 시간이 문제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재개발은요. 네. 재개발은요.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신축이 오게 되면은요. 네. 그 신축이 될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 근데 아까 오른다면서요. 네? 아까 그 서서히 이제 약강세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강세라는 거는 네네. 흔히 말하는 그 추세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쭉 올라가는 그 추세잖아요. 네, 근데 네. 침체장이 그 중간에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침체장 때는 그 직전의 상승장에 그 미래의 신축을 과도하게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요. 네네. 그러다가 그 침체장 때는 조금 그 가격대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위험성이 좀 있죠. 아. 그래서 저는 신통기획이든 모아주택이든 간에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냥 막연히 망원의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자체의 동네 지도를 보게 되면 크게 묶어서 할 데가 별로 없어요. 망원동. 예. 예. 망원동 건물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다 보면 한강변 주변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심리가 되게 높아서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그 와중에도 지금 진행 절차라든지, 네. 기타 뭐 나중에 이제 뭐 현금 청산 문제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그럼 이거 모아주택 이거 재개발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가는 거? 네. 조합 설립한 다음에 네. 사업시행위가 받고 그 그다음에 속도를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업시행까지만 해준 거잖아요. 네. 관처 이후에 그거 근데 사실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주비 대출이나 이런 거 그냥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뭐 달라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거에 대한 규모, 예. 속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가 사실 서울시하고 정부 쪽에서 특히 네. 이제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허가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해주겠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던 거니까 네네. 그것들을 속도를 빨리 내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역적으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밑에 지주택 얘기를 하시는데 지주택은 가능하면 지역주택 조합. 네. 예, 지역주택 조합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예. 신통이든 잘 사는 흥부님 들어오셨네요. 신통이든 뭐하든 다 좋지만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룡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모아주택 신통기획 좋다는 거 저도 인정하고 네네네.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일 거예요. 모아주택. 네. 근데 우리가 대단지 살고 싶은데 모아주택 대단지는 아닌 거죠.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은 예. 있겠죠. 약간 느낌이 서희 스타일스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특정 브랜드 안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나고 와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물론 대단지 있는 이왕이면 강남에 대단지 살고 싶어 하지만 서울의 외곽의 소규모 아파트도 많이 올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모아주택이 그래도 한두 동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동 올라가요? 저도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거면 근데 이거를 들어가는 메리트가 이 소규모라 그러면 메리트가 예를 들어 노량진을 들어간다. 뉴타운이잖아요. 노량진도 어쨌거나 뭐 노량진도 그렇고 흑석도 그렇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각 단계별로 다 있잖아요. 뭐 관철 안 것도 있고 아직 사업 시행 단계인 것도 있고 뭐 심지어 철거 다 한 것도 있고 뭐 광명을 가도 되고 가격을 보면은 뭐 수색을 가도 되고 이미 다 있잖아요. 근데 굳이 모아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모아를 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 기준으로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되는 게 재개발이 지금까지 보면 속도나 그 지연되고 굉장히 그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서울에 없는 물량을 공급을 못 한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약간 좀 소규모로 속도를 빨리 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아가 모이게 되면 그게 대단지처럼 또 보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모아가지고? 네, 모아가 모이면. 근데 그거 모르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는 서울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꼭 강남에 대단지를 가야 되고 어느 지역에 대단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분들이 있겠지만 망원을 가느니 장위 뉴타운을 가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가격 때문에 더 그렇죠. 싸서 싸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글쎄 망원동 같은 경우는 저도 나중에는 굉장히 위치가 좋아서 위치 좋죠. 한강뷰도 나오니까 좋아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속도가 지난장도 그랬고 이번 장도 그때 늦었으니까 그걸 좀 또 빨리 하고 서울에 어쨌든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모아주택도 메리트는 확실하게 저는 높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머릿속에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모아주택? 이거 나홀로 아파트 그 느낌인데 이거 잘 사는 분님한테 물어봐야 돼. 잘 사는 분이 다 다음 주에 이거 좀 준비해 주세요. 모아주택이랑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잘 사는 분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잘 사는 분님한테 톡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거 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언제 오세요? 다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저랑 유튜브 찍으시거든요? 진짜요? 찍으실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모아주택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얘기 잘 나누셔가지고 조금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재건축도 일기 신도시도 괜찮은데 차라리 일산이 낫지. 모르겠어. 이거 자꾸 그러니까 이런 투기꾼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종도가 석 달 사이에 전셋값이 35%가 빠졌다. 영종도가 청약 광풍이 있었었나 봐요. 영종도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영종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가격대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영종도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영종도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한테 조금 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영종도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외지인들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동네 중에 하나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지금 입주 물량이 이쪽에서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영종도는 실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결국 공항 관계자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근데 그 분들의 숫자가 워낙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게 진폭이 굉장히 심해요. 살기는 정말 좋은데 사실 저는 제가 예전에 영종도 처음 개발할 때 저는 나중에 나이 먹고 영종도에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영종도가 왜냐면 해외 나가기도 편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그 상황을 보니까 아직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전세가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걸 받쳐주기가 힘들어서 급격히 떨어지고 근데 오를 땐 되게 많이 오르는데 그 흔히 말하는 낭패를 겪는 경우가 조금 많아서 그래서 지난 영종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하늘도시 분양할 때 그때 분양했던 거를 고분양가에 샀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아하. 거기다 또 침체기까지 맞으면서. 근데 이번에도 영종도가 좀 늦게 올랐거든요. 늦게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종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또 다시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정해져 있고 외부 사람들은 별로 들어오는 폭이 없으니까 지금 조금 더 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아, 앞으로 조금 어려울 거다. 영종도. 당분간 조금 애매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진폭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할 때, 그러니까 투자처로서 안 좋다가 아니라 투자할 때 진짜로 이 타이밍을 정확히 보고 들어갈 줄 아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채팅방에 이런 게 올라왔네요. 백령도 어떤가? 알겠습니다. 해병대 분들이 실수요자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한 지역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이제 좀 저희 12시 50분이래 가지고 이겁니다. 83주 연속 강세라고 합니다. 83주 연속 강세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세거든요. 그 예전에 게임 순위 중에 서든어택이 111주 연속 1등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83주 연속 나홀로 강세. 이천에 무슨 일이? 아버지, 이천 특산품은 뭐예요? 이천은 반도체란다. 쌀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 특산품은 반도체예요. 이런 거. 83주니까 거의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인데 솔직히 저는 지금 현재 이천이 강풍이 불어온 것이 너무 당연한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제 약간 좀 투자의 관점 차원에서 보게 되는 경우라 이게 무조건 다 뭐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83주 연속 상승 1년 반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통 제가 그 투자를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중심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곽지가 오른다라고 하는 갭벌리기 갭매우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의 상승장에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장의 흐름이 거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이 경기도 이천인 경우가 많아요. 이천이 오르면 막판이다. 뭐 또 판단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또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 뒤늦게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이천은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장점이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 산업 쌀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있는 그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움직이는 곳이에요. 계속 들락날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전세 갭 투자를 하기에 또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천이 아니 갭투자 용이하다 그래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거 아까 좀 전에 영종도가 부침이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천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부침이 심하다예요. 이천도 부침이 심하다는데 평상시에는 부침이 안 심하거든요. 근데 언제 심하냐면 상승장 후반에 부침이 심한 동네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또 그 비규제 지역 있잖아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몰려가는 수요와 경기도 외곽, 수도권 외곽이라고 하는 수요, 거기에다가 산업단지가 있는 곳. 굉장히 투자처의 메리트가 마지막에 급부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시점부터 갭이 벌어져요. 그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느 순간에는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주춤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 또 꺾이는 상황이 되었을 때 또다시 이천이 갑자기 급부상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갭이 다시 붙어요. 그래서 또 그 침체장에는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니까 그러면 또 이천이 그때 또 이렇게 막 붐업이 돼요. 이천. 그래서 2010년, 12년 그 사이 때도 이천에 갭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좀 나타났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이게 길게 그동안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천이라고 하는 동네를 볼 때는 이쪽 같은 경우는
상승,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요 타이밍을 못 잡고 그냥 멋모르고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저는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소액으로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동네다. 아, 지금도?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애매하죠. 예, 오히려 83주 상승이라는 게 네. 까딱 잘못하면 내가 문 닫고 들어가는 상황이 오는 그러니까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2천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권유하고 하지는 않아요. 네. 평택은요? 평택은요? 네. 평택은 이미 그 예전에는 저도 평택하고 2천이 이 꼴의 이미지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평택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평택은 저는 그 진폭이 발생돼서 약간 가격을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네. 평택은 계속해서 투자처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평택. 네, 평택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한테 저는 지난장의 평택은 네. 아까 그랬잖아요. 2천하고 동급이었다. 네네네. 제 느낌에. 근데 평택이 2천급이었다. 네, 제 느낌에는. 아, 그죠. 근데 지금은 동탄도 화성이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미 평택이라고 하는 곳의 호재는 다른 동네의 호재랑은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평택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보셔야 되는 동네 중에 하나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택에서 좀 더 가볼까요? 네. 그럼 당진은요? 당진은요? 당진은 저는 전형적인 이천의 개념인데, 아, 네. 이천의 개념인데 이천보다 못하다. 2천보다 못하다. 네. 당진은. 네. 당진 가느니 2천. 네. 저는 이천을 움직이는 그 패턴이 네. 상당히 비슷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 근데 네네. 당진은 주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 시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당진은 되게 웃긴 게 충청도 그 수도권 빠지면은 평택 빠질 때 있잖아요. 네. 평택 빠질 때 평택 빠지는 영향 받고요. 네. 세종 빠질 때 세종 빠지는 영향 받고 안 좋은 것만 갖다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는 많은데 그게 제가 보니까 당진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아산도 있잖아요. 네, 아산도 있고 그 당진은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공급은 공급대로 많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대만 있고 약간 만년 유망주 느낌 당진은. 그러니까 만년 유망주다 보니까 네네. 소액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곳 중에 하나인데 네네. 당진은 제가 2000년대 후반쯤에 당진 투자자들을 몇 번 봤었어요. 네네. 그때도 봤었는데 네. 그게 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도 산업단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서 너무 빨아요. 네. 빨대 효과가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아산이나 네, 다 빨아 들어가지고 당진이 영향을 받는 게 스스로 그 어떤 주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네. 주변 도시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서 당진은 참 투자 타이밍 잡고 그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네. 애매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